자, 오늘은요, 카페에 올라온 공포썰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하나의 썰을 좀 길게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고전 공포썰 중에 유명한 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읽어주세요 하고 올라왔었는데, 분량이 되게 길더라고요. 거의 롱언니급이라 가지고, 이거 롱언니 읽은 후로 좀 힘들었어서, 읽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드디어 읽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네이트판 썰이라서 롱언니의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깐꿀깐앙깐꿀깐님의 추천 썰이고요. 이분이 그 네이트판으로 가면 네이트판 특성상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복붙해서 퍼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편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즈마입니다. 공포썰을 퍼오는 건 처음이라 괜히 제가 쓴 글보다 떨리고 걱정되나요. 우선 1에서 8 정도까지 있는 이야기라 하나하나 올리기에 너무 길어서 두세 개씩 이어 올려볼게요. 띄어쓰기 이슈가 많아서 읽기 좋게 수정할까 했는데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통으로 올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2013년도 글이네요. 나 중1 때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요.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요. 글쓰게 된 것은 요즘 상영영화 컨저링을 보고 왔는데 보는 내내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이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확실히 재미는 아닌가요? 땀땀. 맞아, 컨저링 이때가 1편 아니에요? 지금 컨저링 마지막 편 나온다고 예고편 나오지 않았나? 근데 마지막 편 예고편 봤는데 약간 실망함. 이거의 감동과 이거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예고편은 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자, 지금은 전혀 문제는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담 하나 풀듯이 가볍게 많이 이야기도 했으니 그래도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점 양해해주세요.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의 집터는 지금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됐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박수 얘기하다가 뒤죽박수라.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조금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었지만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거나 냄새도 어렴풋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넓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에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랑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들을 두고 침대만 왠지 찜찜해서 버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지금. 주택에다 바닥도 나무이고 햇빛도 잘 안 들어서 바닥이 썩은 것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그 정도?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저 마냥 신나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가 잘 방이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를 나란히 2개 넣어줬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 간 후 일주일 뒤 오빠 일기에는 수요일이라고 돼 있네요. 새벽에 자다 깼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고 도둑이 든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박하 같은 그런 걸로 세수한 기분? 아, 그런 시원함. 나중에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 서 있고 엄마 뒤에 숨어 있었고 눈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 물어도 답이 없었고 덥다고 창문을 좀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래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게 이쁘게 활짝 웃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끌어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목류병이라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건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고 그 뒤로 저는 목류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거나 물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것밖에는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살고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이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 좋은 일은 전혀 없었대요. 헐. 아무튼 오빠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도 더듬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좋은 일이라고 글 쓰냐고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 그래도 오빠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주고 부모님 몰래 오빠랑 제가 그 당시 적어둔 것도 있으니 내일부터 매일은 아니더라도 올려볼게요. 시간도 늦었고 전 이만 자러 가볼게요. 안녕. 이렇게 네이트파니까 이렇게 실시간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시 글쓴이가 왔습니다. 아무도 안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댓글도 몇 분 달아주시고 힘내서 2편 쓰러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라 해야 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노을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에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헐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은데. 탁자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가 밑에 자꾸 쿵쿵거려 라 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라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잖아 라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전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은 안 느껴지는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게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순간 하시고 탁자 밑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었는데 탁자 밑에는 8cm 정도의 공간만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 탁자 밑을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래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라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꺼먼 게 튀어나와서 엄마를 덮쳤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그러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을 타짜치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걸 봤냐고 어디 갔냐 물으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탁자 밑. 저는 지금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건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은 흐지부지 일이 끝나고 이틀 후에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었어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좀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 하셨냐? 하고 물으셨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여보! 아빠를 불렀어요. 그때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아 거참 그 방엔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에 그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왜 울지? 그 방 안은 정적.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꾸덕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서 왜 우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랬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왔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을 해야지 않겠냐 아빠한테 화내셨고 곧바로 오빠 보고 뚝 굳히라고 혼냈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 했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그래서인지 그러자 하셨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니?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거는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아, 그 오빠가 해준 얘기를 듣고 오빠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고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웃으면서 아빠! 아빠! 히히 소리치는. 그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라고 소리쳤는데 그걸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군가 귓속말로 쉬!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 히! 아빠! 그러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이야기 들은 걸로는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었고 오빠 울음소리가 났대요.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는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 없으셨다네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죠. 오늘은 이쯤에 두고 자러 가볼게요. 필력이 없어서 읽기 불편하실까 죄송하네요. 내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2탄까지였어요. 3탄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 엄마랑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랑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시어머니 소유라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은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라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 못 살겠다고 집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주겠는데 귀신 이야기나 들이밀면서 뭔 소리 하냐고 정 그렇게 무서우면은 자기가 무당을 알아봐 주겠다며 비꼬듯이 이야기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 집을 빼고 이사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요.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을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을 다시 가려니 지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이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했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묵유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 안 잔다고 하니 저도 같이 떼를 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같이 자자라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 식구와 같이 자면서부터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거나 TV가 꺼진다거나 이런 자잘한 일만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안방에 침대가 없어서 내 식구가 바닥에 자야 했대요. 한 열흘 지나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잠을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애기들 가운데 이렇게 끼는 구조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그 화장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은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어릴 때 많이 겪죠, 이런 느낌?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문으로 보이는 거실의 어두운 넓은 공간? 그게 좀 무섭지 않아요? 어릴 때 좀 느꼈어. 그래가지고 차라리 방문을 닫는 게 안 무서워. 거기서 뭐가 올 것 같아. 건너올 것 같아. 저 밖에서 뭐 부모님이 TV라도 보고 계시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냥 어둡고 거기서 나는 냉장고 정수기 소리 이런 전자제품 소리가 좀 무서워. 그죠? 아마 이것도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서 스탠드 같은 걸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잠에 들었는데 자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 누워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그런 식의 화장대라
낮아서 그것의 하체가 딱 눈에 띄게 보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뜨고 못 보겠어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눈을 다시 감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말도 아니고 이상한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계속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거의 몇십 분을 뒤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잠에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에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 물으시다가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 같은 게 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에 눌리다가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에 드셨대요. 엄마랑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아빠, 오빠가 없어진 걸 눈치채고 엄마, 아빠, 제가 오빠를 찾아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오빠가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 가도 없고 창고에 가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을 부르며 한참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빠,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며 옷장에 튀어나와 방 밖으로 뛰어나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서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웠는데 오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밤새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랑 왜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계속 그랬어요. 엄마는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며 달렸는데 오빠는 싫어 지금 나가자 하고 난리를 부르고 결국 오빠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러려 해서 학교에 아프다 전화를 하고 아빠가 오빠를 가게에 데려가고 저는 엄마가 학교에 챙겨보냈어요.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 같으면 오빠한테 장난치고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 가족들 전부 다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TV만 보다가 사실 보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잘 시간이 되면 방문을 전부 다 닫고 안방에 모여 다닥다닥 붙어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시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 집의 대화도 약간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대답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며칠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 겸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랬어요. 목요일 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 아빠가 안다고.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아빠 엄마는 우리 땡땡이가 뭐가 무서운지 모른다. 엄마 아빠 지금 당장 이사는 못 가지만 조금 이따 다른 데로 이사를 꼭 해줄 테니 뭐가 무서운지 엄마한테 말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오빠가 그날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는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이게 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좋았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에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거리며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까지 내며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니까 잡힐 것 같아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도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땡땡아 너 죽어 죽는다 이리 나와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를 협박을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끽끽 웃어거리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겠죠? 아, 그랬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은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악한 거를 쫓는 그런 부적을 붙여줬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옷장에 쓰는 오빠한테는 해코지를 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라고 했고, 여기 재미로 읽으라고 하시고 비난은 삼가해달라고 하네요. 자, 또 다음 이어서 어제 글 열심히 썼다 날아가서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쓰러 왔대. 맞아요. 네이트판 같은 거 글 쓰다가 렉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 임시 저장이 없었었나?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오셨답니다.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로 안 될 것 같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시기 좋아하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바로 받았대요. 평소에 귀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벨 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서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쭸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가 잠에서 깼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멈췄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냈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에 산발을 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 잠에서 깼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 해도 또렷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며 엄마가 전화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거는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하면 재수 옴붙을까봐 그렇게 못하셨다고. 엄마는 외할머니 얘기 듣자마자 바로 모든 얘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애들을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를 데려다주고 가려니 10시에 도착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 자고 그 다음날에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어딘가로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 용품이 있다는 것 빼고는 특별할 게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인데 모시는 신 때문인지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었는데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게 아니고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에는 그 집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오셨어요? 데리고 와야지 라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니 일단 앉으시고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하는데 라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딸은 한 번 죽을 뻔했고 아줌마는 놀라 자빠지시고 아저씨는 한 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 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냐? 대충 이런 정도로 어떻게 아느냐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줬다고 아주 재밌어하고 있다고. 무당말로는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귀신 중에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미있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TV 끄고 소리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이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사를 가면 되는지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알 것 같으니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되어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 그러더래요. 이 일을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 가고부터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토하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이 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를 돌보시고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본인도 같이 가주시겠다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 할머니 집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 엄마가 물으시니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귀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싶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저는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오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는 차 주차하시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집에 가자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도 천주교셔서 그런 거 별로 달가워지지 않으셔서 같이 안 가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차가 좁아서 전 엄마 무릎에 앉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 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걸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데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 떼버렸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이걸로 후에 외할머니가 붙여두신 부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부적을 척하고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은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 하니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 내놓고 그리고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화장대 맨밑 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놓으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일러주지 말라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 해서 다 버리잖아.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며 뺐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질겁하셨어요.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도 집에 벌레는 한 마리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며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나 오물을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 했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시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걸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고 몇 달 뒤에 굿이나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잘 지키라는 말은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골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었고 내릴 때 잘못 건드렸는지 TV는 고장났더라고요. 헐.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근데 신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TV가 없어도 가족들은 잘 놀았어요. 솔직히 그 후에 집 분위기는 더 무서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무섭단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랑 부르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하고 놀고. 전 진심 재밌었지만 엄마 아빠는 억지로 웃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밤이 돼서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지금 보면 귀여운데 그때 너무 무서웠겠다. 그렇게 그냥 다 같이 잠에 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서 쓱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에 들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의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기절했다. 깨고 자고 하는 중간 동안에도 쓱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만 들은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은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저랑 학교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구술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술하냐고 집 계약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이 몇 년에 철거될 거라서 계약이 길지 않았어요. 좀 조용히 살다 가면 안 되겠냐 라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보시라 라 했대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겠다 하셔서 진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가신다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놀라셨대요. 그냥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주무시라고 한 거였죠. 오기로 주무시라고 하신 거였죠. 오빠랑 저는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래 라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했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뭘로 쓰고 있어? 라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론 이미 다 설명을 들어놓고 또 물으셨대요. 엄마 아빠는 그 창고라고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하시다 다시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놀래서 밥 먹다 다 먹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을 들여다보시다가 방문에 있던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놓냐 물으셔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요? 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을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한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 누가 화내는 소리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죽는다 진짜 죽어?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하시며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뻑뻑하니 전보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와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할머니는 문지방으로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말리며 여보, 여관지 좀 불러와봐 하며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아, 문이 뻑뻑하게 잘 안 열린 이유인 듯 하다네요, 이게.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다시 들어가라 하시고 여관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갔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다시 잠에 들었고요. 엄마가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랑 아빠랑 아저씨가 겨우 그 방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로는 그때 그 할머니 힘이 보통 노인네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힘으로는 힘드실 정도였대요. 근데 아까 그 무당이 그 부적 어딨냐고 누가 물어봐도 말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를 이렇게 찾고 있던 건가? 뭐 이상한 거 들려가지고.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나간 듯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 왜 저러시는 거냐 따져 물으시는데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이야기하자 하고 그 할머니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전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며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라고 호통치시는데 그 소리가 무슨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란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많이 놀랬어요. 아무튼 너무 놀려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는 오빠를 깨워야겠다 싶어서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멍했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 건지 아무 말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불부터 켜고 나쁜 꿈이라도 꿨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와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을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래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야,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시라고 하신다 라 했대요. 그리고 곧바로 아빠가 근데 어딨지? 야, 넌 기억하니? 이거 안 되는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막 제가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 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었대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해졌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닐처럼 되어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 뱀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리를 허공에 유리라도 대고 있는 것처럼 쿵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미친 속도로 쾅쾅쾅쾅. 오빠가 너무 놀래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뜬 눈으로 밤을 샜죠. 그래서 아까 생각했는데 그 주인공이 밤에 자다가 스스스 이런 소리 들었다 했잖아요. 뱀 소리 아니에요? 뱀 다니는 소리가 이렇게 스스 나잖아. 이 여자 뱀 귀신 아니야? 얼굴이 뱀비닐 같다 했고 집에 뱀술 있다 했고 뱀 같아. 그런데 며칠 후 외할머니께 엄마가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돌날 입으신 옷이 그 노란 옷이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오빠랑 제가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 했었대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추가로 읽자면은 왜 이런 게 적혀있지? 이분이 그냥 이건 사담으로 가위 눌렸다고 해서 적어놨거든요. 보너스로 어제 제가 그 눌린 가위 얘기해드릴게요. 좀 웃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움 주의보단 웃음 주의.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누웠는데 다시 스르르 잠들려 했는데 가위 눌리기 전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찜찜한 기분이지만 너무 졸려 그냥 잤는데 좀 자다가 눈이 억지로 떠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눈 뜨기 싫어서 눈 안 뜨려고 힘주고 가위 꿰려고 온몸에 힘을 줬는데 제가 쓸데없이 관략근에 힘을 줬나 봐요. 그게 그러다가 그만 부악 소리가 진심 이랬음. 똥 싼 거 아님 오해하지 마세요. 더 웃긴 건 옆에서 자던 사촌 언니가 벌떡 일어남. 가위는 맛보기도 전에 깼지만 사촌 언니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귀신도 죄송. 내일 뵐게요. 머쓱. 채팅에 진짜 슈말코 방송은 항상 아무 연관 없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똥 얘기가 나온다. 근데 이거 나 진짜 무슨 똥귀신 씌인 것처럼 진짜 솔직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 이 이야기 특성상. 저 어떻게든 있네? 무서워. 똥귀신 있나봐 나한테. 개 어이없어. 자, 일단 다음. 오후에 무당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고 하니까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은 화장대 서랍에 숨겨놓은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라고. 너무 무서운 걸 알려주셨는데?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 쏟아질 건데 4시까진 절대 잠에 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에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 하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에 들고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냈대요. 그거를 아줌마가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 살을 깨물어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엄만 놀랬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깬 것도 잠시이고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 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무는데도 너무 졸려서 어쩌다 잠들을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에 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에 드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사고 하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며 저녁밥은 이걸로 하시라라 했대요. 갈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뒤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어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에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미미는 길고양이였고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하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찌나 라 불렀는데 살찌나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살찌나 이거 진짜 1차원적으로 부르시네.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아셨다 해도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아실 덕이 없는 거죠. 정성 들여서 돌봐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키웠다고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이인지라 집엔 잘 있지 않았대요. 근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으니 엄마는 며칠을 비 맞으며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대요. 엄만 당연히 기억한다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박수까지 치시며. 그러고는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 말을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 안부를 물으시고 그러시다가 아마도 그 고양이인 듯해요? 뭐지?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서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고 인연인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내미 옆에 있다고.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귀신이 자결통,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부적인데 계속해서 달려들면은 혼이 완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자결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헐, 야옹이.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삭달싹 안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우셨어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이렇게 꾹꾹 눌러준 게 고양이 꾹꾹이었나봐.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가족을 지켜줄 수 없고 떼면은 그걸 부적을 떼면은 가족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 없다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은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것을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히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왔다고. 그래서 갈치를 샤워하셨나 보네요. 고양이 먹이려고. 그랬다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굿이라기보단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제사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고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난 일이래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굿은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다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간 대답하지 말라.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 이러고 내려가셨는데 오빠가 유독 무서운 거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불쌍해.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 이런 걸 질문받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 라고 하고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진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가 꿈이다, 땡땡아, 꿈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서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주는 거죠.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신기하게 그 시기에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셔서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 자고 오라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골모 할머니 집에 가 자고 아빠는 가게에 가서 쪽잠을 자시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집에 향 냄새 빠지면은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돈 챙겨드렸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뵀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을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은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나 봐요. 어디까지 소문이겠지만. 아, 그럼 뱀 귀신이었나? 뱀을 계속 잡아다 오니까? 뱀의 저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무당 아주머니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댓글 많이 읽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세요. 돌아가셨나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많이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글이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 뱀 맞았네. 재밌다 이야기. 오호. 역시 고전 명작은 이유가 있네요. 살찐이가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고향에 이르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아 스토리였구나.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오래전에 제가 쓴 글이라고요? 실제 작성자이신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에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만. 네이트판 글쓴이라는데? 진짜요? 님! 이거 진짠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진짜냐고! 카페에 올려줄 수 있어요? 한번 올려주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좋죠, 그럼. 대박. 지금 엄청난 제보가 왔습니다. 이건 유튜브 편집용으로 잠깐 말하는 건데 저희 방송 시청자분 중에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원글 작성자님이 있었어요. 성덕이에요. 인증을. 그러네. 이게 본인 여기 적혀있네. 내가 쓴 톡톡. 맞네. 내가 쓴 톡톡. 맞네. 이거 조회수와 댓글이 인증해주네요. 와 이분 진짜래. 우리 방에 있었음. 대박이네. 제 10년, 그니까 12년도 된. 가족 모두 건강하대요. 다행이네요. 이거는 뭔가 있네요. 이런 간단한 인증이었습니다. 12년 전 그럼 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후에 그냥 공포 방송에서 님의 글들이 읽혔잖아요. 나 같은 공포 라디오 같은 거 한 사람. 어땠어요? 그런 느낌이? 내 썰이 이렇게 전래동화 마냥 남아가지고 모두가 듣는. 창피했어요? 왜 창피해요? 피해 다녔어요? 오히려 그런 영상을 안 보셨구나. 근데 하필 저랑 이렇게 직면하게 됐네요.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네요. 하필 나랑 직면해버림. 그럴 수 있죠, 뭐. 그치? 이게 그냥 글로 내 글을 읽는 거랑 육성으로 읽힘 당하는 거가 차이가 커가지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즐기세요. 아까 방귀 낀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피하시는 거 아니죠?
아까 시청자분 질문 중에 말코님이 읽을까봐 기대 걱정했냐는 질문의 대답을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님이 제 글을 읽어주실 때는 진짜 불에 대인 듯 창피하고 그랬는데 말코님 워낙 좋아하고 팬이다 보니 제 글을 안 읽으시나 나름 내심 기대했었어요. 올려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현실에 찌든 직장인으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헐, 와, 야호. 또 글 올렸어요. 제가 무당 할머니와 외할어머니 이야기를 풀기로 했었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아직도 못 풀었어요. 준비해서 말코님 읽어주면 좋겠대. 대박! 예전에 과감했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서 글을 쓰는데 오래 걸릴지 몰라도 잘 다듬어 올려볼게요. 말코님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슈벨롬으로서 말코님이 제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글을 쓸 힘을 주셔서 감사하대. 와! 슈말코 채널에서 후속작을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원작자분이 저희 채널에 있으셨죠? 그분이 후속편을 올려주셨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온도님, 제가 외할머니와 무당분의 인연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10년쯤 전 당시에 외할머니께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꺼리시고 간단하게만 설명하시던 외할머니도 시간이 지남에 저도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서인지 솔직히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당분도 저희 가족의 은인이시고 외할머니의 친구분이시니 무당 할머니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굿 이후 갑자기 급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기 때문에 쉬이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무당 할머니께서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기에 외할머니께서 모든 정황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수대명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제가 썼던 모든 이야기에 저희 오빠가 유독 괴롭힘당하고 귀신의 타겟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채로 술에 담겨 죽어가던 뱀의 원한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귀신은 밤마다 저희 집에서 펄쩍펄쩍 춤을 추고 뛰어댔었어요. 가장 지독한 원한을 가진 가장 무서운 귀신이 춤을 추며 깔깔 웃어댄다고 하는데 그 뱀 귀신이 그랬어요. 무당 할머니의 유서 속에 그 집은 우리 가족이 긍정적이게 생각하려 애썼던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끔찍했다고 하네요.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히는 뱀술의 독한 향과 그 집 전주인이 그 뱀을 죽일 때 산채로 술떡에 집어넣어서 고통 속에 죽게 했다는 것도 바로 보이셨다고. 그리고 그런 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인데 동물의 원한은 사람처럼 한 명 한 명 다른 개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죽고 나서 그런 원한들이 여러 마리가 얽히고 얽혀 하나의 원한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살아 생전 인간처럼 자아가 뚜렷한 게 아니다 보니 죽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의 원한을 오해하여 같은 원한으로 수십 마리가 원한으로 뭉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원한의 결정체가 그 집에 있던 겁니다. 무당 할머니께서 보여준 멋지고 당당한 모습만 보던 저희 가족은 모르는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무당 할머니 유서에서는 그 펄쩍펄쩍 뛰는 구렁이 귀신이 너무 두려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헐... 사실은 할머니도 두려우셨어. 대수대명 굿을 앞두고 매일 밤 무당 할머니 꿈에 뱀껍질 피부에 산발머리 여자가 천장에 닿도록 뛰며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도록 모청이 터져라 웃는다고.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옛날에 그 일본 공포썰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 방법 모른다 미안하다 이렇게 뭐 편지가 남겨있던 그런 썰이었는데 그거 리얼이에요? 아, 리얼이다. 케이씨. 리얼처럼. 맞아. 니찬의 리얼. 대수대명 굿을 정말로 결심하시고 한 달간은 그 귀신이 무당할머니 명치 위에 올라 펄쩍펄쩍 춤을 췄다고 하네요. 매일 밤 무당할머니의 숨이 꺽꺽 넘어갈 지경이 되면은 무당할머니의 배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밤새 쇠 긁는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불경 같은 걸 외웠다고 합니다. 무당할머니가 정신이 아득해져 정신줄을 놓고 기절할 때에는 귀에 바싹 다가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어나서 그것과 다시 눈을 마주칠 때까지 그 귀신은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할머니의 죽은 아이에 대한 모욕을 하거나 할머니 삶에 대한 지독한 비난과 욕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절할 때까지 그것은 밤새 그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군 날짜가 확정이 된 일주일 전에는 밤새 꽹가리 치는 소리, 방울 소리와 이런 날카로운 여자 비명 소리가 섞여
낮이든 밤이든 환청으로 계속해서 들리셨고 그로 인해 무당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먹고 며칠 구토만 하셨다고 합니다. 비방만 알려주시고 구슬 차일피일 이르셨던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시느라 그랬던 걸까요? 무당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분은 진짜 목숨을 바쳐서 구슬 해주셨구나. 아, 슬프다.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결심을 굽히실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굿이 정해진 전날 밤, 무당 할머니는 드디어 고요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날 역시 그 귀신이 찾아오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귀신은 여느 때와 같이 무당 할머니를 찾아와 명치 위에서 방방 뛰며 괴롭힘의 시작을 알렸다고 했는데 그 행위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함과 동시에 갑자기 쥐 죽은 듯 고요해지고 그 귀신이 멈췄다고 하네요. 저승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다가와서 말했다고 해요. 네가 하려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고 있느냐? 무당 할머니는 알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천둥치듯이 큰 소리로 웃었대요.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을 오랜만에 맞이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경하게 여겨서 그냥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무당 할머니는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큰 무당을 불러야 하나 고민도 해보시고 신어머니께 연락도 드렸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의 신어머니는 죽을 수도 있으니 발 빼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 손주만 죽으면 끝나는 일이니까 모르는 척 시간을 끌으라고. 오빠에게 유독 지독했던 귀신은 오빠를 진짜 데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대수대면 구슬하시던 날 무당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해서 안 될 짓인지 무당 할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고 다른 무속인 분들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걸 무당이 스스로 했다니 제가 궁금해 찾아가 여쭤본 무속인들 모두 입을 모아 말도 안 된다 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무당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인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당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 동생 사이였습니다. 외할머니가 6살 많고 무당 할머니는 12살부터 신병을 앓았고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년으로 불리시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네요. 보통 신병을 어떻게 앓는진 모르겠지만 무당 할머니는 온몸에 나병 환자처럼 피부까지 썩어 들어가는 듯한 병까지 얻었다고 해요. 지금 추정해보면은 아토피성 피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당 할머니 너무 아름다우셨지만 당시에 그런 피부병이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 몸에 난 피부병만으로 따돌림을 심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는 15살에 동네에서 가장 부자라는 김아무개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때 공교롭게 21였던 우리 외할머니 역시 외할아버지를 만나 같은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김아무개는 무당 할머니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지만 책임감은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무당 할머니께 이별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임신 중절도 없는 시골에서 무당 할머니는 아이를 떼어내려는 고통스러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숨기고 숨기던 중 그 중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친한 동생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외할머니는 곧바로 외할아버지께 말해서 무당 할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양제로 드리자고 설득하셨는데 외할아버지는 고민도 없이 바로 승낙하셨고 그 뒤에 미숙아로 속여 친자인 양 키우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 출산 전에 그랬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를 가끔 친할머니였던 무당 할머니께 하루 정도 맡기는 날이었어요. 아이가 너무 아파 거품을 무니 무당 할머니가 외할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날 친자가 아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였기에 외할머니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어가셨대요. 결국 그 사랑받던 아이는 그날 독감으로 인한 고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 외할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에 불과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저의 큰삼촌이었겠죠? 외할머니는 그 뒤로도 연고가 없던 무당 할머니가 혼자 살아가시는 동안 가족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무당 할머니가 용한 무당이셔서 재산도 엄청나셨는데 그걸 저희 외할머니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무당 할머니 유서 내용에 원망은 없으셨어요. 무당 할머니는 끝끝내 저희 외할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없이 고마움만 전하고 떠났어요. 정말로 유서 내용에는 그 귀신과의 사투와 그간의 정황은 있으나 저희 가족 탓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힘들었고 저희 외할머니께 고마웠던 내용뿐이었습니다. 오늘 올린 이야기에 무당 할머니의 깊은 마음과 모든 걸 담을 순 없습니다. 무당 할머니 스스로 밝힌 내용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고 유서를 통한 예측과 추측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에게 은인이신 무당 할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다른 무당분이 보았을 때 그 구렁이 귀신은 반드시 누굴 죽여야 끝나는 지독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큰 무당을 찾아갔더라면 어찌어찌 해볼 수 있었겠지만 비용이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들었을 거라고. 무당 할머니 정도의 무당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기운이 느껴지고 무당분 본인한테 의뢰가 들어왔다면 무조건 법당도 버리고 도망갔을 거라고 하셨대요. 왜냐면은 대수대명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미 오빠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사리가 분명해서 이걸 막으려면은 살을 다른 사람이 맞아야 끝난다는 겁니다. 무당 할머니는 뱀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뱀수를 담았던 그 이전 입주자 부부는 예즉에 이미 죽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 원한에 살을 맞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없이 설명만 줄줄 늘어놓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글을 수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후기를 전하고 떠나는 느낌으로 싹 적어봤어요.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무당 할머니가 책임지겠다고 하셨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거 알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보면은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무당 할머니가 진짜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